14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삐삐삐삐. 왜 안 열리지? 수진이 다른 번호들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벨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냉정한. 어머니 오셨네요. 지영아,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야?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고양이 집들이 가득하고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어머니, 제가 펫 호텔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방이 가장 볕이 잘 들어와서요. 그럼 내 짐은? 창고에 옮겨뒀어요. 창고에 가보니 내 평생 살림이 박스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사진틀은 깨져 있고 옷들은 먼지투성이. 지영아, 이게 뭔 짓이야? 안녕하세요. 인생 미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내외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70대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충격 반전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바라며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72 박정순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죠. 세상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우리 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2평 아파트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이가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영이는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민수도 같은 회사 과장이고 금슬도 좋아 보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음식 냄새가 너무 진해요. 우리 출근할 때까지는 요리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TV 소리가 너무 커요. 저희 화상회의 있는데. 어머니, 친구들 오늘 오는데 거실 좀 안 쓰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며느리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다 맞춰줬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 관계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신혼인데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그날 밤 화장실 갔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어머니랑 살아야 해? 나 진짜 못 견디겠어. 알아. 나도 근데 어떡해?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그럼 어머니가 나가시게 해야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며칠 후 아들이 왔어요. 엄마, 이거 뭔지 알아? 프리미엄 크루즈 여행권이야. 지중해 14일 코스. 여행권?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이번에 좀 쉬고 와. 수진이도 같이 가라고 해놨어. 수진이는 우리 둘째 딸이에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죠. 민수야, 이런 비싼 거 왜 사? 돈 아까워. 에이, 뭐가 아까워.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그동안 효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효자였나 싶어서요. 눈물이 핑 돌았죠. 그런데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집 정리 좀 해놔. 지영이가 집 인테리어 좀 바꾸고 싶어 하거든. 엄마 방도 예쁘게 꾸며놓을게. 그래, 그럼 내가 짐 정리해 놓을게. 여행 떠나는 날 지영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려. 그때 지영이 미소가 왜 그렇게 섬뜩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크루즈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수진이랑 오랜만에 둘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진이는 힘들어하면서도 항상 밝게 웃어줬어요. 엄마, 이런 여행 언제 또 오겠어? 우리 실컷 즐기자. 수진아, 너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니? 엄마가 뭔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건강한 게 최고의 도움이야.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자식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지만 그게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은 몰랐어요. 14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삐삐삐삐. 왜 안 열리지? 수진이가 다른 번호들을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벨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냉정한. 어머니, 오셨네요. 지영아,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야?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 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고양이 집들이 가득하고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어머니, 제가 펫 호텔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방이 가장 볕이 잘 들어와서요. 그럼 내 짐은? 창고에 옮겨뒀어요. 창고에 가보니 내 평생 살림이 박스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어요. 사진틀은 깨져 있고 옷들은 먼지투성이. 지영아, 이게 뭔 짓이야? 수진이가 화를 내려고 하는데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 민수야, 이게 뭐야? 내 방이 왜 이렇게 됐어? 엄마, 그게 민수가 머뭇거리는데 지영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같이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시어머니랑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도 시작했으니까 방도 필요하고요. 민수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엄마, 지영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도 이제 독립하실 때가 된 것 같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독립. 이 집이 누구 집인데? 형식적으로는 엄마 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 관리? 내가 언제 너한테 집 관리를 맡겼어? 엄마, 화내지 마.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엄마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내 위에서. 내 짐을 창고에 처박고 내 방을 고양이 우리로 만들어 놓고.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좋은데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어머니도 같은 또래분들이랑 계시는 게 더 좋으시잖아요.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도대체 뭔 소리야? 엄마가 무슨 짐짝이야? 수진 씨, 이건 우리 집안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 집안 문제. 나도 엄마 딸인데. 그럼 수진 씨가 모시고 가세요. 우리는 이제 무리예요.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 좀 부탁해. 오빠가 미쳤어? 엄마를 짐처럼 떠넘기는 거야?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지영이 사업도 있고. 사업? 불법으로 고양이 키우는 게 사업이야? 지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 집은 주거용 아파트야. 상업적 용도로 쓰면 불법이라고.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아서 해. 관리소에 신고해야겠네. 수진아,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누나. 이런 누나가 어디 있어? 친엄마를 길거리에 내쫓는 누나가? 그때 저는 정말 한계였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지영아,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 배신이 무슨... 배신이 아니면 뭐야? 효도여행이라면서 보내놓고 그 사이에 내 방을 없애고 내 짐을 창고에 처박아 놓고. 이게 배신이 아니면 뭐야?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한다고? 그럼 나는 죽으라는 얘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가자. 엄마 어디로 가는데? 어디든 좋아, 여기보단 나을 거야. 민수가 불렀어요. 엄마, 그렇게 나가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봐.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복도에서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수진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오빠야. 그렇게 나는 오랜 기간 살아온 집을 나왔어요. 단 한 개의 가방만 들고서요. 수진이 사는 곳은 15평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어둡고 습했죠. 그런데도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방 하나 더 구해볼게. 수진아, 너 혼자도 힘든데 엄마까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혼자 아니야. 우리 둘이잖아.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둘이 누워 있는데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뭐가? 오빠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그랬어요.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거든요. 엄마, 내가 대학교 들어갈 때 기억나?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기억나지? 그때 오빠가 자기 용돈 다 모아서 줬잖아. 수진이 공부 잘하니까 꼭 대학 가야 한다고. 그랬었죠. 민수는 정말 착한 오빠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사람은 변하는 것 같아. 특히 돈 앞에서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요. 사실 저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강남, 서초, 용산에 건물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시가로 치면 약 50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부동산 관리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임대료도 별도 계좌로 받고. 왜 숨겼냐고요? 자식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돈이 있다고 알면 과연 진심으로 대해줄까? 아니면 돈 때문에 좋은 척 할까? 결과는 이미 보셨잖아요. 민수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버렸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끝까지 내 편이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편의점에 나간 사이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님, 제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시려고요? 일부는 둘째 딸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려고요. 첫째 아들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저한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수진이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편의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수진아, 얼굴이 왜 그래?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누가 때렸어? 엄마. 그냥 손님이 좀 까칠했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밤에 몰래 울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털어놨어요. 편의점 사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더니 때렸다고. 그런 개자식이 당장 신고해야지.
엄마 안 돼. 신고하면 일자리를 잃어. 나는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숨기자고.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엄마가 가난하지 않아. 엥?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아니, 많이 있어. 수진이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엄마, 설마 적금 좀 있다는 거야? 수진아, 엄마가 건물주야. 뭐? 강남에 건물 3개, 서초에 2개, 용산에 하나. 다 엄마 거야. 수진이가 입을 벌렸어요. 엄마, 농담하는 거 맞지? 통장을 보여줬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1억. 엄마, 이게 진짜야? 응.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오빠한테는. 왜 숨긴 거야?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대해주는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면서도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이제 알았어.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일주일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좀 오세요. 왜? 그냥 할 말이 있어요. 수상했지만 가봤어요. 수진이랑 같이요. 집에 가니까 민수와 지영이가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엄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민수야, 갑자기 왜 이래?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지영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민수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혹시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없어요? 왜? 아니, 그냥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뭔가 확인할 게 있다고. 아, 그렇구나. 변호사가 증여 준비를 하면서 세무신고를 했나 보네요. 세무서에서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영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왜 어머니를 내보냈겠어요? 오해였어요, 오해. 이제 본색이 드러나네요. 오해? 뭔 오해?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내가 지영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고양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 그거 다 정리했어요. 어머니 방 원래대로 해놨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오빠 진짜 한심하다. 엄마 돈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 바뀌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나는 원래 엄마를. 원래 일주일 전에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수진 씨, 그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스트레스? 그게 핑계가 돼? 수진 씨,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실수? 친엄마를 길거리에 내쫓는 게 실수야?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내가 왜 이렇게 나와? 나는 내 오빠야. 오빠? 오빠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는. 너 나름대로 엄마 짐을 창고에 처박아 놓고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수야, 내 엄마. 너는 지금까지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 그게 뭔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돈이 없어서 짐짝 취급한 거 아니야?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뭐야? 그럼 엄마가 재벌이어도 내쫓았을 거야? 그건
지영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지영아, 너는 말하지도 마. 너는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 어머니, 내 방을 고양이 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돈 있다고 하니까 다시 모시려고.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정말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엄마, 제발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제서야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강남에 건물 3개, 서초에 2개, 용산에 하나. 다 내 거야. 시가 500억 정도 될 거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입을 벌리고 서 있었죠. 오, 500억? 응. 그리고 매달 임대료로 1억씩 들어와. 지영이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가 너희가 뭘 했는지 알겠지? 500억짜리 건물주를 길거리에 내쫓은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지영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상처 주고받지 말고.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민수야, 지영아. 너희가 나한테서 받고 싶은 게 뭐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 내 재산 받고 싶은 거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이. 지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좋아. 그럼 기회를 줄게.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1년 동안 나한테 진심으로 효도해봐.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엄마 생각해서. 그럼 생각해 볼게. 정말이요? 단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어요. 첫째, 지영이 고양이 펫사업 당장 접어 불법이야. 네, 알겠어요. 둘째, 내 방 원래대로 복구하고 내 짐 정리해서 다시 갖다 놔. 네, 당장 하겠어요. 셋째, 수진이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민수가 수진이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오빠가 잘못했다 미안해. 오빠, 오빠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엄마도, 너도 상처 주고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나는 괜찮아. 그냥 엄마한테 잘해줘. 그날부터 민수와 지영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안부 전화하고 매일 집에 와서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한 달 후 민수가 또 물어봤어요. 엄마, 유원장은 언제 쓰실 거예요? 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 상속세요.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아, 역시나. 결국 돈 얘기네요. 그래. 그럼 증여를 해볼까? 민수와 지영이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응.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그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민수, 지영이, 수진이 모두 데리고요. 변호사님, 증여 서류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박정순 여사님의 전 재산을 박수진 씨에게 증여한다. 잠깐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진이한테만 증여하는 거예요? 응, 맞아. 그럼 저는요? 너는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 뭘 받았다고요? 사랑을. 내가 70년 살면서 너한테 준 모든 사랑을.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사랑이고 이건 돈이잖아요. 돈? 아, 너는 돈이 필요하구나.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이래서 벌어. 엄마, 지영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이렇게 차별하시면 안 되죠? 차별?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건 저희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돈은 달라고 해?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 엄마를 길거리에 내쫓아? 그건 그때 저희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본성이 드러난 거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빠한테도 좀. 수진아, 내가 그렇게 착하니까 이용당하는 거야. 그래도 오빠인데. 오빠가 너한테 뭘 해줬어? 내가 편의점에서 맞아도 나 몰라라 했잖아.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맞았다고? 응. 내가 관심도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누가 때렸어? 편의점 사장이 성희롱하다가 수진이가 거부하니까 민수가 화를 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해봤자 오빠가 도와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언제? 오빠, 솔직히 말해. 내가 그때 도움 요청했으면 도와줬어?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 봐. 그때는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가족? 가족이 뭔지 알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야. 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 내가 가난하면 사랑 안 할 거면서? 지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증여 서류에 서명하시겠습니까? 네. 서명을 했어요. 그 순간 민수와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그럼 저희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이미 결정했어. 엄마, 민수야, 이제 그만해. 늦었어. 지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끝난 거야. 그날, 민수와 지영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한 달, 민수는 매일 전화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야, 이제 그만해. 엄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진짜로요. 반성했다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충고야. 돈 때문에 사람을 저울질하지 마. 그러면 결국 혼자 남게 돼. 엄마,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는 혼자서도 잘 살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영이는 더 처절했어요.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수진이와 저는 강남에 새 집을 샀어요. 50평 아파트,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집이에요. 엄마,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 수진아, 이제 편의점 그만둬도 돼. 정말? 응. 내가 하고 싶었던 카페 차려봐. 카페? 내가 대학 때 꿈꾸던 거 있잖아. 작은 카페 운영하는 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 고맙기는. 엄마가 너한테 고마워. 왜? 끝까지 내 편이어서. 6개월 후 수진이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정순맘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엄마 이름으로
응. 엄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니까. 카페는 대박이 났어요. 수진이가 정성껏 만든 커피와 디저트가 입소문을 타면서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왔는데 민수였어요. 수진아, 오빠,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나갔어요. 민수야, 여기 왜 왔어? 엄마 그냥 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새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고 있어요. 지영이는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엄마 재산 못 받는다는 걸 알고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아? 내 원룸에서요. 일은? 회사도 그만뒀어요. 지영이랑 같은 회사라서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저울질하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였어요. 이제 깨달았구나.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왜 그랬을까? 왜 엄마를 그렇게 대했을까? 민수야. 네. 후회는 이미 늦었어.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럼 저는 정말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정말이요? 응.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다시 믿는 것은 별개야. 엄마, 너는 이미 엄마를 한 번 배신했어. 다시 믿기는 어려워. 민수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 그리고 다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 엄마, 민수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될 때가 됐어. 엄마 도움 없이도 민수가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민수야, 네, 가끔 안부 전화 정도는 해도 좋아. 엄마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거든. 민수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하지만 돈 얘기는 하지 마. 네, 절대 안 할게요. 그 후로 민수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돈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작은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민수가 직접 만든 빵을 들고 왔어요. 엄마, 제가 베이킹 배웠어요. 베이킹? 네, 작은 빵집에서 일하면서 배웠거든요. 이거 엄마 드시라고 만들었어요. 빵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민수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네, 어때요? 맛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 저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도 보여요. 어떤 것들, 사람의 진심이요. 그리고 소중한 것들.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아, 우리 민수가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7,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카페도 체인점으로 확장했어요. 민수는 작은 빵집 사장이 됐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저를 찾아와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리워서요. 지영이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민수한테 연락이 온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수는 거절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진심은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 후회하기 전에 효도하세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곁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미담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미담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